내성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저희 같은 사람 아닌데요? 내성과 내향은 엄연히 다른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의미가 혼재된 채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대응 방식도 부적절하게 이뤄질 때가 많고요. 우선 내성과 외성의 개념은 타고나기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렵고 쉬운 정도를 뜻합니다. 반면 내향과 외향은 본인의 관심사가 내면과 외부 중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에 가깝죠. 타고난 사회성과 타고난 관심사는 이처럼 각기 다른 성향이지만 흥미롭게도 그로 인한 결과적 모습은 둘이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성의 경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우니까 혼자 있게 되고, 내향의 경우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혼자 있게 되죠. 반면 외성의 경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쉬우니까 모여 있게 되고, 외향의 경우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관심이 많으니까 모여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성과 외성, 그리고 내향과 외향을 조합하면 총 4가지 유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외성-외향 조합, 외성-내향 조합, 내성-외향 조합, 내성-내향 조합인데요. 이를 살펴보면 기존의 내향-외향 구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외성적 성향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큰 무리가 없습니다. 타고난 사회성을 잘 발휘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이죠. 외성-외향 조합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전형적인 인싸들입니다. 다소 특이한 경우가 바로 외성-내향의 조합인데, 이들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내면 세계를 능숙하게 탐험할 줄 아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내성적 성향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종종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내성-내향 조합이 바로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 스타일입니다. 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겠고 너희들한테 관심도 없다라는 식으로 내성과 내향이 일관성을 이루게 되면 일단 내적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지만 마침 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될 게 없는 셈이죠. 따라서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들의 인간관계가 걱정되더라도 정작 당사자들은 평화롭고 평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인간관계와 관련해 내적 갈등이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내성-외향 조합입니다. 남들과 어울리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 이를테면 술자리에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는데 끝까지 남아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돼요. 이른바 병풍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어울리고 싶어서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는 하는데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고 늘 저 뒤에서 아련하게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아련병풍인 내성-외향 조합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만남의 기회를 찾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험치가 쌓이면 어떤 일이든지 익숙함과 노련함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게다가 외향인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서 즐거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수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낮은 사회성을 타고났더라도 경험이 쌓이면 사회적 기술은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발적 아싸인 경우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 없고 평화로우니까 계속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할 텐데요. 물론 인간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특히 성인의 경우 본인의 내적 평화가 유지되는 한 인간관계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다만 사회적 동물로 태어난 숙명으로 인해 존재론적 고독에 시달릴 수는 있으니 내가 먼저 타인을 찾아 나서지는 않더라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향적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비록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천천히 그들과 섞이면서 그들 중 결이 맞는 사람들과 끝까지 깊고 좁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내향인의 전형적인 인간관계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핵인싸나 하이브리드처럼 외성적인 성향을 타고나는 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성격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바로 성격은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거예요. 핵인싸라고 해서 마냥 이상적인 유형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인싸들의 세계는 과장 좀 보태서 약육강식의 정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데 이 경쟁의 전리품이 다름 아닌 관계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라는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인싸들 중에서 매우 교활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인싸가 한 명 존재한다면 그 교활 인싸가 결국엔 모두를 짓밟고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심리학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이사슬의 상위 포식자인 육식동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식동물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리를 만들어 방어해야 합니다. 하이에나가 무리 속에 있는 초식동물은 잘 노리지 않듯이 저런 육식형도 자기 무리가 있는 초식형들은 웬만해선 표적으로 삼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초식형 인싸들의 경우 의도치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교활한 육식형 인싸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1대1로는 초식은 육식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자연의 섭리인데요. 초식형 인싸들은 자신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결국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여기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돼요. 트라우마죠. 이런 트라우마 상황을 어릴 때 겪을수록 성격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핵인싸에서 자발적 아싸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두려움이 생겨 외성에서 내성으로 움츠러들고 강렬한 트라우마로 인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성격 요인조차 외향에서 내향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는 어떨까요? 하이브리드라고 다 좋을까요?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유형이지만 오해를 많이 산다는 단점이 있어요. 바로 쟤 뭐야? 친한 척은 잔뜩 하더니 연락은 절대 먼저 안 하네? 라는 오해 말이죠. 하이브리드는 사회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자리에서는 리더 역할도 곧잘 하고 주변으로부터 재밌고 친절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자주 들어요. 하지만 타고난 내향형이기에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대부분 집콕족이 되죠. 그리고 내향인의 특성상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연락도 잘 안 되기 마련인데 바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 주변 외향인에게 오해를 사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하이브리드는 내향형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별반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나에 대해 무슨 말들이 오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나의 평판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고는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이브리드는 인간사 세상만사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자발적 아싸가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한편 우리 아련병풍이들은 어떨까요? 병풍이의 특징은 친구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점이에요. 왜냐고요? 나에게 말을 걸어준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벌써부터 아련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결핍을 겪고 절박함을 느껴봐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병풍이는 사람에 대한 결핍을 항상 안고 살기에
상대적으로 친구와 지인들의 존재를 더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많지는 않더라도 그 어떤 타입들보다도 누군가의 절친일 가능성이 큰 성격 유형입니다. 관계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리액션도 좋고 상대방과 있는 시간 자체를 즐거워하는 병풍이들이야말로 친구로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곁에 이러한 아련 병풍 매물이 남아있다면 그들을 반드시 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생이 사랑과 우정으로 가득 채워져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물론 이러한 병풍이들도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오랫동안 인간관계가 암울할 수 있기에 오랜 기다림에 지치고 주눅들어 점점 내향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에서 밀린 초식형 인싸들의 유입, 뒷담화에 질려버린 하이브리드들의 유입, 오랫동안 사람이 그리웠던 병풍이들의 유입으로 세상에서 자발적 아싸들의 수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세상이 팍팍해질수록 자발적 아싸가 되는 인구수가 많아지고 결국 저와 같은 자발적 아싸들이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건 아닌가 하는 망상도 잠깐 해봅니다. 사회생활 레벨업,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 관심이 덜한 내향인에게 사회생활이란 일종의 정신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인간은 남들과 어울려 살아야만 하는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생활이라는 게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의 과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집단에 얼마나 잘 융화되는가에 관한 관계적 생산성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니까요. 비록 관계 맺기를 좋아하진 않더라도 사회생활을 잘해내기 위해서라면 내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남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물론 사회성이 뛰어난 하이브리드는 귀신같이 치고 빠지기를 잘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꽤 잘해나가죠. 하지만 사회성이 평범 이하인 보통 내향인이나 자발적 아싸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향과 외향은 유전의 비중이 매우 높은 성격 요인이기 때문에 내향인이 아무리 변화하고 싶어도 나의 관심사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쪽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일이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일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또 없으니까요. 반면 내성적인 사람이 외성적으로 변화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선천적인 사회성에 후천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더해질 수 있기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사회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이미 나왔죠. 내향인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내성을 외성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칙칙폭폭 기관차 연결하기.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내성에서 외성으로의 변화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인데 저는 이걸 기관차 연결하기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방식은 성실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한 프로그램에서 출발했습니다. 잘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바로 하드워커와 짝을 지어주거나 하드워킹 그룹에 집어넣는 겁니다. 대학교 조별과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잘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게을러. 혼자서 뭘 추진할 자신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은 상대방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라도 A+를 받고 싶은 열정적인 조장을 만나야 등을 떠밀려서라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실성 제로의 동력 없는 화물칸이 성실성 최대치의 힘 좋은 기관차에 연결돼 출발한다는 개념인 거죠. 내향인이 사회생활을 잘해 나가려면 조직이나 집단의 인싸 한 명, 딱 이 인싸 한 명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인싸와의 연결, 즉 유대감은 내 등을 떠밀어서라도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게 할 것이고
인싸 기관차와의 연결을 끊어내지 않는 한 집단이라는 연결고리에서 도태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선택한 인싸와 친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겠죠? 간단해요. 은근히 잘 챙겨주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외향인 인싸들은 누군가 자기를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조용하고 내향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얘가 나를 챙겨주네 라는 생각이 들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받는 친절과 호의니만큼 훨씬 더 인상적이고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물론 그 인싸가 내 마음에 들 만큼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죠. 지금까지의 내용은 사회생활을 잘해야겠다는 의욕이나 니즈가 조금이라도 있는 내향인에게만 해당되는 팁입니다. 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인싸를 찾아서 그 인싸에 나를 연결하라는 거죠. 물론 인싸 기관차에 연결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과 조우하게 될 겁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귀찮음, 점점 줄어드는 혼자만의 시간, 기빨림, 인간관계 스트레스 등등. 대신 얻게 되는 것도 많죠. 사회 경험이 누적되면서 점차 외성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나도 이젠 할 수 있다, 웬만큼 어울릴 수 있다는 자기 만족감과 효능감을 비롯해 사회생활 중 관계적 생산성 측면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단점들과 장점들을 저울질해가며 나에게 무엇이 이득인지, 나는 어느 쪽을 더 지향하는지를 곰곰이 따져본 후 어느 한쪽의 노선을 선택하면 돼요. 언제나 그렇듯이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격대로 사느냐, 아니면 성격을 죽여가며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하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충분히 노력할 마음만 준비돼 있다면요. 깊은 생각은 때로 독이 된다. 내향인이 외성적 면모를 획득하게 되면 사회생활이 더욱 순조로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외성적인 이미지로 포지셔닝 하는 데는 성공했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과 함께 적절히 소통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내향인은 그들만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해 종종 사회생활에서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알다시피 내향과 외향은 관심사나 흥미의 방향성 여부로 구분됩니다. 외향인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자극적인 것에 호기심을 갖지만 내향인은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각거리에 호기심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외향인은 상대적으로 직접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직접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얘기하고,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직접 부딪혀보는 등 일종의 행동주의라고 볼 수 있죠. 반면 내향인은 상대적으로 간접 경험에 익숙해집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보고 소통 역시 온라인 위주로 하면서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통해 끊임없이 나만의 세계관을 구축해 나가요. 일종의 사고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내향인의 이러한 사고주의, 즉 생각을 많이 한다는 특성은 학업이나 직업적인 측면에서 아이디어의 질적, 양적인 수준을 보장하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 역시 쌍방향 소통보다는 일방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늠하려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듣고 말을 나눠봐야 그 사람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애매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죠. 예를 들어 내향인 A와 외향인 B는 절친인데
A가 요즘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받고 싶은데 절친 B에게서 도통 연락이 없는 거죠. 내가 요즘 힘든 거 뻔히 알면서요. 그러면 내향인 A는 생각에 골몰하게 됩니다. 파워 외향인인 애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내가 혹시 요즘 뭐 잘못한 일이 있었나? 사이가 소원해질 만한 계기가 있었을까? 내가 저번에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게 실수였던 건 아닐까? 등등. 점점 더 깊숙하게 파고들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떠오르게 돼요. 생각도 일종의 프레이밍인지라 절친이 나에게 연락을 안 하는 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원인을 찾다 보니 생각도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이내 스트레스가 스멀스멀 피어오르죠. 이처럼 애매하면서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내향인은 점점 동굴 속으로 파고들면서 더욱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B는 절친 A가 파워 내향인인 걸 알기에 힘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잖아요. 나름 A를 배려했던 거죠. 직접 부딪혀서 왜 그랬던 건지 확인하면 간단한 건데 내향인들에게는 이러한 직접적인 행동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향형은 비대면 상황, 시뮬레이션, 가정이나 예상 등에 익숙한 나머지 문제가 닥치면 자신에게 편한 일방적 사고방식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절대적인 쌍방향인데 말이죠. 앞서 내향형 인간 사용 설명서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심리학자들은 내향인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로 그들의 오버 애널라이징, 즉 과도한 생각들과 일방적인 판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정리해버리는 거죠. 물론 그 분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마 희박할 거예요. 다양한 개성을 가진 타인들을 오롯이 나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오히려 오해와 의심만 늘어날 뿐이죠. 관계 문제는 당사자와 얼굴을 맞대고 직접 부딪혀야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내향인의 깊은 생각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관계에서 내 머릿속 생각만으로 마침표를 찍는 습관과 이별해야 해요. 내 생각은 그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쉼표를 찍고 상대방과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과정을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향인에게 유리한 소통 방식인 글쓰기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메일이나 손편지, 문자, 카톡, SNS 등으로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상대방과 소통하는 거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는 항상 상호작용인데 이는 분명 쌍방향이 익숙하지 않은 내향인들에게 불리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지와 용기를 발휘해서 내 마음의 소리를 꺼내놓고 상대방의 마음속 이야기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향인들의 속은 뭐든지 끝없이 담을 수 있는 요술주머니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든 매번 속으로 담아놓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펑 하고 터져버리게 돼요. 내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과 소통해서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오해와 의심들을 건져내는 과정. 즉, 내 머릿속 쉼표를 거쳐 상대방과의 소통 속에서 마침표를 찍는 일이 필요하죠. 이 과정이 내향인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이끌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소연 낭독, 창조공작소 음악, 오렌지 커뮤니케이션즈 제작, 미래의 창 출판.